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는 빠르게 밀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는 하루였는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 많습니다. 여전히 손실 중이다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강하게 움직였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거나 수익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는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수혜주와 피해주 이야기 오늘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온통 수혜 섹터로 국내 증시가 물들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주들은 사실 세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오늘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참 많아요. HD 현대미포부터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카본 등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섹터 안에서 신고가가 속출했는데 참 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시세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오늘 좀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시장은 불확실성보다는 수혜 쪽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쪽이 좀 있는 쪽에 좀 더 좀 우세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좀 짙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MRO와 관련돼서 지금 보호무역주의와 대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LNG 수출에 대한 이런 수혜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 LNG선 확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NG선의 수주 증가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K조선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추가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좀 매수세가 붙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명령이나 트럼프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땐 결국에는 에너지가 가장 좀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돼서도 시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피팅 밸브, 강간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 조선 기자재 쪽의 종목군들이 또 이쪽 석유 시추 관련돼서 또 모멘텀을 받으면서 같이 좀 이어지는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여력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 거기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달러가 좀 강세인 부분들 그리고 후판가 하락, 공정 안정화와 외국인에 대한 인력 안착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대내외적으로 변수로 작용했던 부분까지도 우호적으로 좀 변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런 앞으로 수혜 기대감 그리고 대내외적인 환경적인 요건들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사실 바로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언제 살까 좀 눌리면 사고 싶다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음이 급해지실수록 따라잡을 수가 있으실 텐데 오히려 그때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이 좀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도 없이 주가의 흐름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쉬어가는 흐름 또는 조정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인도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까지 우리가 LNG선 관련돼서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좀 지속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좀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따라잡기보다는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고 있고 또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포트에 넣어놓고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PX 섹터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뭐 조선과 AI, 우주항공, 방산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내의 주도 산업들이 대체적으로 피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무역 확장법 232조를 들면서 트럼프 일기 때도 이 무역 확장법 232조 개정으로 인해서 철강 수출길이 막혔었죠. 쿼터가 축소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바로 자동차와 배터리인데요. 자동차 전반적으로 추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 남아 있고요. 뭐 보조금 축소나 내연차 규제 완화, 그리고 일본차 강세,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섹터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증권사에서 이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전기차 의무화 폐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일제히 급락세 보여줬어요. 참 매일매일 분위기가 다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신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트럼프가 해답을 내줬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설마 했는데 우선 직접적인 전 취임식 날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가뜩이나 2차 전지 쪽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향치 실적 추정에 대한 하향치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선 트럼프의 이 전기차 의무에 대한 폐지까지 겹치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펀더멘탈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전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적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매수 관점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하지만은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지금 많은 상황에서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어제까지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현재는 오늘 뭐 조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이용하기에는 내일까지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그 접근하는 부분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이 소재 기업들이 좀 중국 쪽에서의 소재 기업들과의 가격 차이나 뭐 그런 부분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효과에 의한 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크게 연관된 기업들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효과로 인한 2차 전지주들을 또 매수하는 전략도 또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 같은 경우가 역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쪽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량이 증가 또 이제 이 중국의 2차 전지 기업들과의 이 시장 점유율이 좁혀지는 부분을 봐야 접근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뭐 최근의 주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부분이 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오늘 최근에 오르고 오늘 떨어지는 등락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부 이슈에 많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인 어떤 이슈 부분을 체크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상승과 2차 전지의 상승을 연관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악재들이 조금은 실타래가 풀려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참 문제입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세액공제에서 이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전기차 세 종이 이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기존의 기아 EV6와 EV9만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고요. 현대차 제네시스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리고 GV17의 전동화 모델은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현대차 사측의 설명에서는 자기들이 일부러 뺀 것이다. 하반기에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까 봐 일부러 뭐 빼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악재가 가득한 것 같아요. 5거래 연속 현대차 지금 음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은 현대차의 의견은 그러긴 했지만 지금 중국에 부품을 썼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3종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부품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미국의 우선주의 강화 정책이 결국에는 좀 여파를 불러온 것인데 2분기에는 요건을 맞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꺾일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의 샤오미와 비아디가 또 국내 상륙을 하기 때문에 원래 내수 쪽은 워낙 좋지 못했는데 이제 또 경쟁 관계가 좀 더 심화가 되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좀 피해적인 부분 이런 것들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 쪽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나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와중에 좀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현대차에서 미국 생산에 대한 능력 확장을 그동안 계속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메타플랜트 가동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장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결국에는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협력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의 더욱더 좀 빠른 속도를 내는 움직임적인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의 이런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가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흐름들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내수 시장의 부진 이런 부분들은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흐름이 좀 시원하게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좀 제한적인 모습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엔 당장 뭐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좀 매수에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뭐 전기차 관련돼서 세액 공제가 폐지가 되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독식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에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쪽 뭐 엔비디아의 협업 소식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새로운 좀 먹거리적인 측면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무조건 경계를 하기보다는 저는 조금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에 다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우려 섞인 부분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비중을 좀 나눠서 모아가시는 전략, 완전 쪼개서 좀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손절하실 구간이나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좀 보유하고 있는데 좀 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더 지켜보신 후에 해소가 되는 국면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하는 관점 또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재는 여전히 산재했지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는 의견도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수혜주, 피해주 짚어봤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경영권 이슈, 분쟁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TA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법원에 판결이 있었는데 영풍과 고려아연의 주가 움직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고려아연은 8%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판결 내용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집중 투표제 판결이 오후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영풍 쪽으로 승리가 더욱더 기울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아연 쪽과 이 최은무 회장 쪽이 어떤 주주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약간 모자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집중 투표제로 인한 우선 그 이사나 이쪽에서의 더 승기를 더 잡을 가능성이 좀 있었지만은 이번에 이 임시주총 이제 23일 날 있는 임시주총 전에 이 집중 투표제가 안 되면서
이 고려아연 측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이사수에 대한 이 상한 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사활을 거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그렇지만은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순 이런 이슈로 이 기업들의 주가에 접근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TA항공도 그렇고 지금 이 고려아연도 그렇고 TA항도 그렇고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기업 가치가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가려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구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임시주총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주가나 주가의 변동성이 좀 제한되고 거래량도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관점은 그 다음에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23일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후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유상증자 이슈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화 비전이 오늘 급락세 보여줬는데요. 이진 대표님께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그룹이 그 아워홈을 인수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뭐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투자자분들이 유상증자 이야기만 나와도 소스라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비전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하나그룹의 이제 좀 움직임에서 국내 2위 단체 급식 업체인 아워홈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 인수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3남매 중에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하나 호텔앤리조트의 미래버전 총괄 부사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진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좀 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은 유상증자라는 그 단어 자체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그거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하나 쪽에서 오히려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단체 급식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건 아닌데 아오홈 인수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라는 그 단어와 함께 아워홈을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확실히 좀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이제 그 전부터 해왔던 급식 업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재무 상황 등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나비전 같은 경우 오늘 10% 이상의 좀 하락세를 보였고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약간의 지지선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뭐 100% 이게 인수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될 구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신규에 대해서 좀 하나 비전에 대해서 혹시라도 보실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유상증자 이슈가 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볼 구간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그룹이 아워홈 인수와 관련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지난주 15일에 유상증자 연기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7%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차장님께 오늘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 연기 소식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6%대로 상승했었는데 오늘 그거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정신고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가 좀 바뀌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 이수페타시스의 PCB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가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그 지금 현재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 뭐 조달을 하든 이런 부분이 끝나야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계속 그 주주나
이쪽에서 불안감은 없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우선 계속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기대감과 어떤 불안감이 계속해서 좀 공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자체가 이 주가에는 어떤 신규 자금이라고 다 이제 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뭐 엔비디아나 뭐 고객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어떤 고객 엔비디아와 밀접한 연결이 돼 있는 어떤 PCB 쪽에서는 우수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좀 많이 거쳐지고 있는 단계에서 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온 부분도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본업에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풀이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